도파민 연구소. 방 청소 안 하면 인생이 꼬이는 과학적 이유. 자, 여러분께 충격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방이 깨끗한 분 계신가요? 아마 절반쯤은 슬그머니 화면을 내리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사실 반대입니다. 방이 더러운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닐 수 있어요. 의지력이 약한 것도, 성격이 지저분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을 못 치우는 게 아니라 방이 여러분을 못 치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주말 아침, 드디어 오늘은 방 청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책상 위 쌓인 택배 박스를 보다가, 바닥에 나뒹구는 옷가지를 보다가, 먼지 쌓인 선반을 보다가,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하죠. 나는 왜 이럴까? 의지력이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자, 잠깐요. 멈춰봅시다. 그 죄책감, 사실은 전부 여러분의 뇌가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뇌는 이미 그 어수선한 방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은요, 여러분에게 청소하라는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구석에서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뇌과학적 진실을 파헤쳐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 딱 5분으로 여러분의 전두엽을 살려낼 수 있는 7일짜리 챌린지도 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여러분은 아마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하나를 치우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도파민의 힘이거든요. 반갑습니다. 도파민 연구소의 도파입니다. 시작합니다. 무질서의 역설. 당신의 방은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 1장. 완벽한 휴식의 불편한 진실. 자, 상상해봅시다. 주말 오후, 여러분은 드디어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만큼은 제대로 쉬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좋아하는 영상 틀어놓고, 과자도 옆에 두고, 완벽한 휴식 준비 완료. 그런데 어느 순간 고개가 자꾸 돌아갑니다. 어제 먹다 남긴 배달음식 용기가 책상 위에 그대로 있고, 의자에는 안 입은 옷이 산을 이루고 있고, 바닥엔 택배 박스가 요새처럼 쌓여 있습니다. 분명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찌릿합니다. 아, 저거 치워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공감되지 않으세요? 그 상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그 기묘한 감각. 사실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각 피질이 방 안의 모든 물체를 하나하나 인식하고, 이건 뭐지? 저건 어디 있어야 하지? 저거 아직도 안 치웠네 하면서 배경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마치 컴퓨터로 비유하면 유튜브를 보면서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프로그램 수십 개가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은 멈춰 있어도 CPU는 불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 무기력함의 정체, 깨진 유리창과 뇌의 비명, 상식 파괴. 창의적인 사람은 원래 방이 더럽다? 여기서 잠깐 반론을 하나 해볼게요. 도파님, 그런데 있잖아요. 천재들은 원래 방이 지저분하다고 하던데요. 아인슈타인도 책상이 엉망이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죠. 심지어 2013년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에서도 무질서한 환경이 창의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려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질서한 환경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단계, 즉 발산적 사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존의 틀을 깨고 자유롭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는 조금의 카오스가 자극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요,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하고 목표를 완수하고 루틴을 지키는 집행 기능에는 무질서가 치명적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주변 환경이 어수선할 때 시각 피질이 모든 물체를 식별하려고
과부하가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요. 물건이 2배 늘어날 때 제가 느끼는 인지적 비용은 단순히 2배가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지저분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물건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쏘는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방구석 버전, 심의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82년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 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건물 유리창 하나가 깨진 채 방치되면 사람들이 여기는 아무도 관리 안 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낙서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지역 전체가 무질서의 온상이 된다는 거죠. 뉴욕시가 1990년대에 이 이론을 적용해서 지하철 낙서를 지우고 작은 범죄들을 단속했더니 실제로 강력범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례죠. 자, 이제 이걸 여러분의 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양말 한 짝이 굴러다닙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대로예요.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아주 조용한 신호가 발사됩니다. 여기서는 규칙을 안 지켜도 돼. 대충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이 메시지는 방에서 멈추지 않아요. 공부를 미루는 것, 운동을 건너뛰는 것, 중요한 연락을 내일로 미루는 것, 다 연결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거든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 있으면 뇌가 나는 나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반대로 어수선한 공간에 있으면 나는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방 청소를 안 하는 건 단순히 더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통제권을 포기하겠다는 무의식적 선언인 겁니다. 코르티솔과 전두엽의 비밀. 자,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UCLA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지저분하다거나 미완성된 프로젝트가 많다고 묘사한 여성들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이 여성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됐습니다. 코르티솔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비상경보 호르몬입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싸우거나 도망쳐 라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괜찮아요. 문제는 만성적으로 집에 있는 내내 높게 유지될 때입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의 사령탑,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뭘 하는 곳이냐고요? 계획 세우기, 우선순위 결정하기, 충동 억제하기, 집중력 유지하기, 이 모든 걸 담당하는 뇌의 CEO예요. 그런데 이 CEO가 코르티솔 폭탄을 맞아서 기능이 저하되면 청소는커녕 공부도 하기 싫고 운동도 못하겠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싶어지는 무기력의 루프에 빠지는 겁니다. 방이 더러워서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방이 여러분의 전두엽을 실시간으로 공격해서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순환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왜 방 청소를 못했는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무기력의 늪에서 탈출하는 도파민 해킹, 시간이 없어서 라는 완벽한 거짓말.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죠. 도파님, 저는 진짜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몰아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청소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무질서를 정리하는 행위는 뇌의 작동 기억, 워킹 메모리 용량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작동 기억이 뭐냐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고 처리하고 있는 정보들을 임시로 보관하는 공간이에요. 컴퓨터의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램 용량이 꽉 차면 컴퓨터가 느려지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방 안의 무질서한 물건들은 여러분의 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계산해 볼게요. 10분 청소하고 뇌 효율을 20% 올리는 것 대비 지저분한 방에서 멍하니 1시간 앉아있는 것, 어느 쪽이 시간을 버는 걸까요? 계산이 딱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주말에 몰아서 청소한다는 계획. 이거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평일 내내 쌓인 피로와 코르티솔로 이미 전두엽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주말에 대청소를 하려고 하면 그 엄청난 양에 압도돼서 또 에라 모르겠다가 들거든요. 대신 제가 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나도 몰랐던 내 심리 MBTI와 청소의 충격적 관계. 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해볼게요. MBTI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P형은 청소를 못하고 J형은 결벽증이다. 근데 이게 반만 맞아요. P형 인식형 분들 여기 계신가요? 잠깐 숨지 마세요. P형들의 뇌 특성 중 하나가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반응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에 금방 집중이 쏠리고 또 금방 다른 걸 보게 되죠. 이게 창의성과 유연성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방이 지저분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고요? 시각적 자극이 사방에서 날아오거든요. 쓰레기, 옷가지, 택배 박스, 다 안 읽은 책들. P형들의 뇌는 이 모든 자극에 반응을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에 집중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J형 판단형 분들은 반대입니다. 환경을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과 도파민을 얻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소를 더 자주,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완벽한 청소라는 개념부터 버려야 합니다. P형에게 오늘 방 전체를 다 치우겠다는 계획은 애초에 뇌 구조에 안 맞아요. 대신 딱 이것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책상 위 수평면만, 또는 쓰레기만, 또는 침대 주변 50cm 반경만. 이렇게 범위를 아주 좁게 잡으면 P형의 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J형 분들에게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J형이라도 지저분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그 구조와 본능이 오히려 불안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끊임없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유형이든 무질서한 환경에서 정신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상적 행동 뒤에 숨겨진 뇌과학, 미루기의 진짜 원인.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청소 말고도 다른 것도 자꾸 미루게 돼요. 이것도 방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미루기. 프로크레스티네이션의 뇌과학적 원인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루기를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으로 봅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들은 다르게 얘기해요. 미루기는 감정 조절의 실패입니다. 어떤 과제가 부담스럽거나 지루하거나 실패가 두려울 때 우리 뇌는 그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일을 뒤로 미룹니다. 일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의 무질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어수선한 환경은 이미 우리의 코르티솔을 높이고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전두엽이 약해지면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불편함에도 더 쉽게 회피를 선택하게 돼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지저분한 방, 코르티솔 상승, 전두엽 기능 저하, 감정 조절 약화, 미루기 증가, 자책, 코르티솔 더 상승. 이게 바로 무기력의 루프입니다. 이 루프를 깨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복잡한 심리치료? 명상?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요. 가장 빠른 진입점은 바로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5분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7일간의 전두엽 리추얼, 브레인 클린업 챌린지. 완벽한 방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실전입니다. 제가 이 챌린지를 설명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챌린지의 목표는 깨끗한 방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깨끗한 방은 부산물입니다. 진짜 목표는 여러분의 뇌가 나는 내 환경을 조금씩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왜 7일이냐고요? 심리학에서 새로운 행동이 뇌에 익숙한 패턴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21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행동 자체는 7일만 되어도 신경회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데이마다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에이, 겨우 5분? 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 5분이 여러분의 전두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Day 1. 수평면의 법칙. The surface rule. 미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평면 한 곳만 완전히 비웁니다. 책상 위 또는 식탁 위 딱 하나만. 수평면이 뭐냐면 바닥과 평행한 면들이에요. 책상 위, 식탁 위, 침대 옆, 협탁 위. 우리 뇌는 수평면을 특히 많이 스캔합니다. 바닥보다 시선이 자주 닿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수평면이 깨끗해지면 시각 피질이 받아들이는 노이즈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뇌가 드디어 이렇게 인식해요. 여기는 내가 통제하는 구역이다. 안전하다. 딱 하나의 수평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해보세요. Day 2. 부분의 도파민. 5-minute 도파민 스파이크. 미션. 5분 타이머를 맞추고 쓰레기만 찾아서 버립니다. 정리가 아닙니다. 제거에만 집중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방 전체를 청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뇌는 그 작업에 거대한 규모에 압도돼서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치는 거죠. 하지만 딱 5분, 쓰레기만 버리면 끝이라는 명확한 제한이 생기면 뇌는 그 끝이 보이는 작업에 도파민을 씁니다.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작은 성취감이 또 다른 행동을 부릅니다. 이게 도파민의 연쇄 반응이에요. 5분 시작하고 20분을 했다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Day 3. 깨진 유리창 보수. Fixing the smallest flaw. 미션. 평소 가장 신경 쓰였던 작은 무질서. 딱 하나를 해결합니다. 항상 열려있는 서랍 닫기. 엉킨 이어폰 선 정리. 오래된 포스트잇 떼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뇌는 매일 그 작은 무질서를 볼 때마다 미세한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작아서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누적이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해결하는 순간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나 이거 했네. 나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 작은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쌓이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Day 4. 시각적 경계선 긋기. The visual boundary. 미션. 잠들기 전 딱 2분간 침대 주변의 시각적 노이즈를 치웁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수선한 환경에서 눕는 순간 뇌는 여전히 해석 모드로 돌아갑니다. 눈을 감아도 아까 본 것들이 처리되거든요. 침대 주변만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시야가 비워지면 뇌에게 이제 쉬어도 돼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2분이에요. 진짜로 2분입니다. 잠들기 전 폰 보는 시간 2분을 이걸로 바꿔보세요. Day 5. 의자 산맥 무너뜨리기. The Chair Mountain. 미션. 의자나 바닥에 쌓인 옷가지를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아, 이거 공감 100%이죠? 의자가 옷걸이가 되는 현상. 이게 왜 문제냐면 인지 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 옷 입었나 안 입었나? 세탁해야 하나? 입을 거라 걸어뒀는데 이 미세한 결정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스쳐 지나가면서 전두엽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오늘은 그냥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세요. 결정의 대상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뇌가 쉽니다. Day 6. 작동 기억 최적화. Working Memory Refresh. 미션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의 물건들을 사용 빈도에 따라 재배치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쓰는 충전기가 방 구석에 있고 거의 안 쓰는 물건들이 손 닿기 좋은 곳에 있다면 매일 아침 충전기를 찾느라 3분씩 허비합니다. 일주일이면 21분, 한 달이면 90분이에요.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 찾는 행위 자체가 뇌의 작동 기억을 소모시킵니다. 자주 쓰는 건 가까이, 안 쓰는 건 멀리. 이것만으로도 집중력, 효율이 달라집니다. Day 7. 리추얼의 시스템화. The Maintenance Loop. 미션. 지난 6일 중 가장 기분 좋았던 미션 하나를 골라 매일 밤 5분의 리추얼로 고정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말이죠. 7일차의 진짜 목표는 깨끗한 방이 아닙니다. 청소는 상태가 아니라 흐름이다 라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청소를 주말에 몰아서 하는 이벤트로 보는 순간 그 사이 기간에 환경은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5분, 딱 하나의 작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환경은 무너질 템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른 그 하나의 미션이 뭐든 좋습니다. 책상 위 치우기든, 쓰레기 버리기든, 침대 주변 정리든, 그것을 매일 밤 5분, 이를 닦는 것처럼 자동화하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전두엽에 매일 밤 충전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방은 단순히 물건들이 쌓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무질서는 코르티솔을 올리고 전두엽을 약화시키고 미루기와 무기력에 루프를 만듭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동매 전체를 바꾸듯 방의 작은 무질서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대충 살아도 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면 하나를 치우는 5분이 뇌에게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는 신호를 줍니다. 작은 성취가 도파민을 만들고 도파민이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연쇄 반응이 여러분의 하루를, 일주일을,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요.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딱 5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전두엽에 휴식을 선물해 보시겠어요?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 치운 것 하나를 써주세요. 양말 한 짝이어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하트 날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정돈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주변의 지저분한 방 때문에 힘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도파민 연구소의 도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